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우리 속담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줄기가 곧고 잘 자란 나무는 곧 베어져 팔려가지만 구분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조상의 선산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도 구분나무가 있는데요. 워낙 높고 험준한 곳이어서 나무들은 곧게 자라질 못하고 모두 무릎 꿇은 구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볼품 없다고 쓸모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1-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화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면 예. 그냥 저희가 평소에도 그냥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정말 예. 이러다 화병 걸리겠다 뭐 이렇게 예. 저도 가끔 쓰곤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질병인가요? 예, 한방에서는 이 화병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화병이라는 정의 전에 이제 먼저 이제 울화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동의보감에는 그래서 이제 울병이 있고 화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울과 화가 합해진 이제 울화병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병은 이제 한국인 또 특유의 한해 정서로 인해서요 분노가 이제 쌓이고 또 울화가 생겨서 일어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들이 결국 내 마음 속에서 또 내 몸 속에서 해소되지 못하고요. 이제 마음 속에서 남아있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울이 진전이 되면 이제 화가 기운이 이제 지속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요. 결국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당연히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이에 반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매우 불편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울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우울
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이제 우리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울이 쌓이다가 보면은 화로 전변이 되는데 이 화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뭔가 가슴에서 얼굴 쪽, 머리 쪽으로 치받는다. 네. 예, 화의 성질은 이제 분산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요. 예, 눈이 이제 이글이글 이제 타오른다. 그 다음에 뒷목에서 땡기면서 올라온다. 이런 증상들을 이제 화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제 저희 몸에 예. 좀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이 질병으로 좀 우리 몸에 나타났을 때 어떤 뭐 증상, 어떤 우리 몸과 관계가 있나요? 예, 우리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다 관련이 있는데요. 예, 동의보감에서는 이 울 증상을 있을 때 육을 개념으로 또 다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인체에 오장이 있는데 이 울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장부가 간장과 심장입니다. 네. 특히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것, 또 마음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에 응어리가 진다, 마음에 쌓아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장하면 주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또는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분노 조절 이제 장애가 되는데 네. 이 화에 관계된 간장에 관계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심장에 관계된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먼저 증상으로는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나타나기 때문에요. 당연히 두통이 오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통이 오면서 머리가 막지 못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화라는 것은 눈은 심장, 특히 간,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게 되고요. 또 봉의보감에 보면 눈은 간주개교, 간의 기는 눈으로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체로 이 화는 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안구 건조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의 흰자위가 빨갛게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안구가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로 있기 때문에 눈이 아픈 증상을 가서 검사하면 대부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기에 반해서 이제 코까지 내려가면 당연히 구강, 코가 이제 건조해지고요.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비창이라고 해서 코 안이 헐고 딱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이제 입으로 내려가면 구강 자결감이 있습니다. 입안이 화끈거리면서 입안이 헐고, 요즘 증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쇼그렌 증후군도 결국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나타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화에 전기가 울화가 오래 쌓이다 보면 내 몸 안에 이제 진액이 말라가지고 입안이 이제 화끈거리고 조금만 음식이 매워도 잘 못 먹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후가 이제 건조하게 되고요. 편도가 좀 잘 붓는다든지, 그 다음에 가슴 쪽으로 내려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가슴이 아픈 증상은 콕 쑤신다든지 해서 가슴의 좌우측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나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반대로 두 가지 증상으로 화가 나면 여성분들이 자제분이나 남편분이 혹시 마음을 편치 않게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면 음식이 전혀 안 받는 분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음식이 마주 땡겨서 나도 모르게 음식을 2그릇, 3그릇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나서요. 장에서 수분이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설사나 변비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밑에 하초에 이제 양기가 떨어지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당연히 이제 자궁 냉증이 오게 됩니다. 이 화라는 성질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화가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가슴이나 얼굴 쪽으로는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라든지 피부에 트러블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릎이나 다리 쪽으로는 이제 시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화는 우리 몸의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다 증상들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뭐 화병의 뭐 증상들이나 뭐 치료를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어쨌든 화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잖아요. 예, 예.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건 정말 사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간 갈등인데, 이제 요즘은 그래서 남녀가 굳이 이제 여성분들도 일을 하시고 또 남성분들도 안에서 이제 가정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생활들이 이제 영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여성분은 자체 또 남성분 자체의 이제 음양의 조화가 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자기 주관이 강하다가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응어리가 지면서 이제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결혼을 하신 이제 후에도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맞벌이 부부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서로 밖에서 일을 하고 왔을 때 안에서 이제 슬기롭게 이제 조금씩 도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또 안 되면서 이제 화라든지 이제 분노, 우울감이 이렇게 쌓이면서 화 증상이 이제 터지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한방에서는 볼 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맞고 안 맞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일을 해도 맞으시는 분이 있고요. 밖의 일보다는 또 안의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밖에서 일을 하셔도 외부에 이렇게 가서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안에서 내가 연구한다, 이렇게 사무 본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가서 밖에서 영업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에 관계된 거, 우라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그 일이 대체적으로는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안에서 하고 싶은데 어떤 여건상 밖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성분인데 아내 일보다는 여성분이 또 밖에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서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랬을 때 우울증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진전이 되면서 화의 성향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네, 먼저 일단 그 화가 물론 나면 예. 당연히 뭐 우리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 화가 났다.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해서 그게 병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때는 그 이해를 하실 때 이제 한방에서는 음과 양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 쉽게 말하면은 우리 햇빛과 예, 물과 이게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화가 난다는 것은 햇빛의 양이 너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햇빛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조금을 받을 때는 좀 따뜻해서 좋은데 햇빛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내 몸에 이제 덥고 또 갈증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화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난 현상을 바로 표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짜증을 낸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예,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화가 났는데 화난 표정을 전혀 안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알 수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가 안 났는 분들은 참고 있지만 이제 가슴 속에 답답한 증상이 이제 그쵸.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 한방에서 이제 유굴이라고 하는데요. 예, 간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주로 이제 심장인데 결국 간에도 화가 있을 때 증상들이 이 경우에는 이제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심장으로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우울감으로 나타나거나 너무 과하게 웃는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위 쪽으로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음식을 과하게 땡긴다든지, 또 분노가 났을 때 음식이 올수덥이 돼서 전혀 음식 맛을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이에 반해서 또 이제 폐 쪽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숨찬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얼굴이 뻘개지는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기로 인해서 화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명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하나는 요통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한방에서는 화가 나타나도 그 사람이 음량으로 해서 먼저 외적인 경우, 내적인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간장, 심장, 그 다음에 소화기, 그 다음에 기관지, 폐, 그 다음에 콩팥, 이렇게 생식기 계통,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는데, 아까 콩팥에는 콩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로 말하면 자궁을 이야기하고, 네. 남성분들로 말하면 이제 생식기, 양기를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뭐 화라든지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예. 마음 속에서 다 해소가 안 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뭐 소화기라든지 이런 다른 장기로 번져서 결국에 질병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마음에 쌓아둬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분이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여성분들이면 신경 쓰고 화가 나면 생리가 안 나오거나 생리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서 똑같은 하나의 화의 증상인데 발현상은 사람의 체질마다 오장육부의 대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부부가 오래 이렇게 사실 때는, 남녀가 만날 때는 대체로 음과 양이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한국 분들은 정이 많으니까 내가 A라는 음식을 먹고 A라는 어떤 한방차를 먹고 좋으면 아내를 준다든지, 네. 예, 그 다음에 남편을 준다든지, 자제분을 준다든지 그러는데, 1차적으로 나한테 맞는 것은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아내분한테는 덜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니까요. 예,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면 한의학에서 볼 때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시면 예, 성격이 정말로 안 맞았는데 네. 예, 정말 이 시간, 오랜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화병으로 나타났을 때도 똑같은 증상으로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게 다르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처나 치료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일단 음량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번져 나가면 체질적인 8가지,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되면 이제 5가지로 번져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어쨌든 화로 인해 생긴 증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삭히다 보니 생긴 사례인데, 예. 이게 뭐 삭히는 성격이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참아야만 되는 예. 상황이라서 이제 참고 참다 보니까 좀 면역력도 약해지고 좀 예. 스트레스도 쌓이다 보니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한포진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이게 한포진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예. 한포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물이 닿는 경우에 계속해서 이게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 증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 증상 같은 것들은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든 안 되든 이 증상은 결국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을 치료해서 그게 병이 치료가 되는 게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육아와 이제 밖에 직장 일을 이제 겸하게 되면 안에 이제 그게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일을 잠깐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당연히 체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피부의 면역력,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장부 중에서 장기로 치면 제일 큰 장기, 무거운 장기가 피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토피도 그렇고 알러지 피부, 두드러기도 그렇고 지금 한포진도 그렇고 예, 여드름 같은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아까 육아 일을 하고 밖에 일을 하면서 그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오는 게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남편이나 다른 네. 분이 좀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말을 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꾹꾹 참고 말을 안 그쵸. 하는데 네. 옆에서 이렇게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알아서 잘 안 해주면 자기가 하다가 보면 참고 있다가 네. 보면 그게 피부 쪽으로 또 올라오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한포진이라고 해도 한방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그게 우라로 인해서 네.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반드시 이제 진맥과 그 사람이 이제 체질 검사를 하면서 그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한포진까지 왔는지를 보아서 원인 제거를 해야 이쪽은 한포진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증상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생긴 원인 치료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화병으로 인해 증상이 생긴 그런 치료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한 40% 정도는 이제 화병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분은 59세 여성분입니다. 이제 안구건조증하고 안구건조증이 온 지가 10년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안구의 통증은 3년 전부터 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이제 구강, 자결감이 있어가지고 매운 것도 잘 못 드시고, 예, 쇼그렌 증후군 초기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계신 분인데요. 네. 자기는 이제 밖에서 직장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무실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보거나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을 할 때 입도 마르고 입이 화끈거리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너무 건조한 건 예, 그 다음에 약물을 좀 넣으면 부드러워지는데 안구의 통증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네. 예, 이분의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소양인 체질이었고요. 예, 맥을 봤을 때도 심장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심장 쪽에서 이제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당연히 안구로 물이 올라가도 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하자면 몸 안에 이제 햇빛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내가 물을 마셔도 내가 몸을 음식물로 해서 영양분을 먹어도 내 몸에 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양분, 수분량을 건조시켜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구 건조증이 오고 조금 더 심해지니까 안구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구 통증이 오다가 당연히 구강, 자결감도 오고 이제 또 말하다가 보면 인후도, 목도 이제 건조한 증상들이 오고 이런 증상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건졌으니까 당연히 피부도 건조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화를 이제 꺼주는 약을 6개월, 예,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를 해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아, 예.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체질에 따라서 화병이 발현되는 증상이 좀씩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한 분은 뭔가 불편하면 바로 이야기하시는 네, 분이 있고요. 네. 한 분은 그냥 웬만하면 좀 참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말을 하거나 두 분 다 말을 안 하는 그쵸. 집안은 거의 없게 되거든요. 한 분은 양의 성향이면 한 분은 음의 성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체질에서도 태양인하고 소양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화를 자꾸 표현을 하게 되니까 열이 더 올라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 소양인 증상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당연히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이 자꾸 먹어도 뭔가 허기진 네. 느낌이 드니까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또 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음식은 먹기는 먹는데 그게 살로 잘 안 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네. 당연히 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얼굴 쪽에 이제 트러블이 올라오면서 두피 쪽이
가렵거나 네. 뒷목이 땡기거나 이런 증상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음인하고 태음인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항상 좀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음식도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좀 골라 먹는 이런 체질인데, 당연히 뭔가 신경 쓰는 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체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태음인 체질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비위 쪽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요. 음식물을 먹었을 때 당연히 간장 기능이 좋기 때문에요. 대사 기능이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인체는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위장으로 피를 보내게 되면 뇌가 안정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화가 나면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2그릇, 3그릇,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네. 고추장에 김치에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뇌가 편안해집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대신 뇌는 편안한데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2그릇, 3그릇 먹다 보니까 그쵸. 뭐가 나요? 당연히 전체적인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되겠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태양인 체질은 화가 나면 위로 오르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화를 욱 내다가 보면 쿡 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화내다가 이제 쓰러지는 분들, 이 경우가 이제 한방에서는 중풍이 아니라 중기인데요. 네. 결국 분노, 울화로 인해서 오는 게 소양인이나 태양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태음인, 소음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나타나는 또 발현상도, 또 화가 났을 때 자기가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상에 따른 치료법도 조금씩 다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양인은 화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화를 식혀주는 청열요법을 쓰게 되는 거고, 태양인은 화를 꺼주면서 이제 다리 쪽에 힘이 풀리니까요. 하초를 강화시켜야 되고, 이에 반해서 소음인은 당연히 음식 맛이 쭉 절도가 되니까요. 이런 분들은 기분이 좋으면 나는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좀 불편하면 딱 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비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한다, 마음을 좋게 한다. 그래서 심장 치료를 해야 되고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음식을 너무 땡겨서 맞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라든지 간장에서 고지혈증 이런 게 쌓이지 않도록 체질 개선하는 이제 분해요법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화병이 생기기도 하나요? 아이들은 화병이 정말로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역량,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해서 풀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경제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네. 몸도 약하고 아직 오장육부도 국민학교, 중학교 되면 아직 완벽하게 성장은 안 되었거든요. 네. 여성분들이 초경을 해야 완전한 여성이 되고 남성분들이 이제 16살 정도 돼야 완전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약자는 항상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나 아빠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자기는 뛰어서 놀고 싶은데 다른 학생들은 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내 아이만 또 나만 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10중에 오면 보약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오는데요. 10중에 8명은 다 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머리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러면 대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고, 당연히 이제 화가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틱 증상, 대표적인 게 이제 음성틱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뭔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목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아이가 뭔가 하는 일이, 공부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성에 먼저 맞는지, 활동적인 건지 이것을 좀 살펴가지고 우리 아이들
둘이 있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의 화병 치료 사례 같은 것도 하나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아이는 이제 10살인데요. 예, 10살 남학생인데 이제 틱 증상하고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이렇게 내원한데요. 이 아이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 7살 때부터 이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이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음성 틱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하라는 것은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내원했을 때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목에서 음성 틱을 거의 한 10분, 20분 진료하는 동안에 한 20번 정도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심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애 어른입니다. 어른이 하는 것 다른 분들의 생각을 배려를 잘합니다. 네. 예, 그 대신 자기가 약한데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드니까요. 당연히 틱 증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그래서 가슴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가슴도 콕콕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심기가 울체되면서 심장기가 약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제 엄마한테 이제 공부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이제 10살 정도 됐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한 가지는 해야 네. 아이도 돌파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앞으로도 공부를 10년 이상 또 요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도 또 이제 직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군대다. 그러면 20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 이제 골라서 해주게 하고 이제 심장 보호해주는 치료를 해서 이제 말끔하게 이제 치료된 사례였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말 화병이라는 건 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화병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긴장과 울화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화병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들깨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예, 들깨는 동의보감에서 보면 기를 내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이 기를 내린다는 게 바로 화를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화났을 때 이 들깨가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몸을 보하게 되고, 예, 기라는 것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기가 상기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예, 기침을 한다든지, 예, 얼굴, 뒷골이 땡긴다든지 이런 증상, 뒷목이 뻣뻣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들깨가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에 적고 있습니다. 또 성질도 따뜻하고 예, 자양, 강장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루를 내거나 당연히 이제 기름을 짜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들깨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 특히 들깨는
알레르기를 예방해서의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효능도 있고요. 특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조금 전 언급했던 오메가3는 특히 이제 기억력과 인지력을 관장하는 해마, 우리 인체, 뇌의 머릿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해마가 들어있는데요. 이 해마가 주관하는 게 기억력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세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몰두하다 보면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이랬을 때 들깨를 또 차처럼 그 다음에 들깨를 자주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들깨나 들기름 같은 경우엔 보관을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은가요? 들깨는 이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장기간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요,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들깨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어두운 방에, 햇빛이 세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에 이렇게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산후라든지 소음인 체질, 그 다음에 내가 요즘 선풍기나 에어컨을 쓰면 좀 차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들깨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꿔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1m 57. 네, 예, 몸무게는 48. 네, 예, 나이는 65세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예. 장이 한 3년 전부터 안 좋아가지고 예. 계속 이제 배꼽 아래가 아팠다가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아파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또 오후에 또 그랬다가 어떤 날은 또 오전부터 하루 종일 그랬다가 예. 그래갖고 병원에 가면 뭐 가민성이 돼갖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한약도 제가 굉장히 무척 먹었어요. 예. 그런데도 이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설사도 한번 하고요. 예. 하루에 아침에 또 정상적으로 대변을 보고 나서도 또 배가 아파 또 그때 보면 또 설사 묽은 편이 나오고 예. 그래요, 선생님. 근데 여기 배가 주로 배꼽 아래쪽으로 아프세요? 예, 배꼽 아래가 아팠다가 어떤 데는 또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가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핫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왼쪽이 아파갖고 핫팩하면 또 왼쪽은 또 괜찮아지다가 또 오른쪽이 아프고 그래요, 선생님. 배꼽 위는 괜찮습니까? 예, 배꼽이는 괜찮아요. 예.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낳았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 제왕절개 받고 나서 3년 후에 계속 이래 아랫배가 좀 우리 아프더라고요. 예.
옆쪽으로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가니까 이 제왕절개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젊었을 때부터 한번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픈데 그때는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막 본격적으로 좀 통증이 와서 그래갖고 병원 가면 뭐 가민성이다. 또 그래갖고 뭐 한의원 가면은 뭐 가스가 차 있다 그러고. 예. 그래갖고 뭐 침도 맞아보고 똥도 맞아보고 약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한약도. 예. 지금 또 한두 달, 한 달 정도 안 먹다가 또 그저께 예. 또 가까운 또 한의원에 가서 또 약을 또 좀 짓고 했는데 예. 이게 그렇게 완치가 안 되네요, 선생님.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과민성이라는 것은 장에 이제 조직의 문제는 없고요.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능이라는 것은 내 몸이 좋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증상들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요. 예. 증상들이 나타나도 내 몸이 떨어지거나 이제 기분 자체도 떨어지게 되면 이 특히 장은 자율신경 기능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내 예. 기분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현재 한의원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 체질 검사 받았을 때 무슨 체질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사상 체질 하는 데 가서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토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또 요 다닌 한의원은 또 아니라고 예. 또 소민 체질이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찬 음식을 먹으면은 좀 설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토양이라는 그분은 저보고 예. 또 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시고 예. 또 여기 또 다니시는 분은 예. 저보고 찬 걸 먹어도 된다 그러시고 예.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반반씩인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차가운 건 이렇게 과일을 먹어도 좀 안 좋더라고요. 사과를 먹으면은 또 예. 몸이 냉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뭐 밀가루 뭐 빵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니고 한의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으다 보니까 막 살이 지금 한 2kg 정도 빠져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체질을 보다가 보면은 이게 예. 소양인 소음인이 100% 음량이 딱 나누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그래서 뭐 내가 A형이지만 A형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O형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좀 많은 성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 1차적으로는 아까 본인이 사과를 좀 시원하게 먹으면 냉장고에 보관했다 먹으면 배가 좀 냉해지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냉장고에 있는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 보통 한 반 개 정도 먹어도 막 좀 몸이 좀 냉하고 감기 오는 같은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위하고 장이 조금 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위하고 장이 차도 상부 쪽으로 또 열이 올라가면 이게 꼭 증상들 자체가 맥을 봤을 때 소양인처럼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갱년기 증상은 왔다 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52살 이후로는 갱년기 증상이 왔는데 여태껏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붉어졌다, 예. 밤에 땀 나고, 예. 입도 마르고, 불면증도 오고, 그래갖고 막 수면제 바늘을 항상 먹고 자요. 아, 그러면 현재 수면제만 복용하시고 다른 양약 복용하시는 건 예, 없고요? 다른 약은 없어요. 뭐 비타민 종류 한 2가지 뭐 예. 먹고 칼슘하고 뭐 비타민 C 먹고 다른 거는 먹는 거 없습니다. 예. 예. 원래 음식은 좀 새콤한 거 좋아하시나요?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좀 얼큰한 거를 좋아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얼큰한 거를 매운 걸 먹고 나니까 설사를 해서 지금은 일절 안 먹습니다, 예, 선생님. 새콤한 건 원래 조금 좀 많이 씌어지고 자몽이나 이런 거 김치 예. 좀 많이 쉬고 이런 거 이렇게 손이 잘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 예, 손이 적게 가시는 분이 있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새콤한 것도 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보면 갱년기 증상이 지금 52부터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증상이 지금 배 아픈 증상은 지금 3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은 갱년기 증상이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땀 나는 게 밤에도 그러고 낮에도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열이 올라올 때 왜 예. 그러냐면 열이 올라올 때는 좀 덥잖아요. 예. 예, 그때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그때 열이 올라올 때만 잠깐 쓰고 그 다음엔 선풍기 에어컨 잘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저는 에어컨도 안 좋고 선풍기도 안 좋고 예. 열 올라올 때만 잠깐 예, 그러니까 부채질하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본인은 배를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예. 갱년기 증상 한방에서는 이제 조열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조열 증상이 있어도 아까 열이 있으면서 더우면 그 여성분들 갱년기 있을 때 그냥 하루 종일 선풍기를 쐬는 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본인은 그런 체질이 아니고 몸이 냉한 체질이기 때문에요. 열이 예. 올라오면서 땀 나는 게 사라져야 몸 예. 안의 기능이 좋아져서 장 운동이 제대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 문제가 있을 때 오래된 것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예. 요 근래 된 것을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예. 치병 필고 본 원칙에 의해서 본인은 그 열이 올라오면서 땀 나는 걸 먼저 잡아야 돼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차요법 불러드릴 테니 적어보세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환기, 예. 예, 환기, 예, 감초, 예. 예, 맹문동, 예. 예, 대추. 대추. 예, 그 네 가지를 5g씩 넣고요. 예. 예, 물을 4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 점심 사이 출출할 때 한번 드시고요. 11시, 예. 지금 뭐 일 하십니까? 살림만? 아니요,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11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본인은 치료를 침 치료를 해도 배 아픈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예. 열이 올라오면서 땀 나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 배 아픈 치료를 2차적으로 해달라고 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예. 선생님 이거 열 나는 이것도 침 치료해도 예, 괜찮습니까? 그것도 좋아집니다. 예. 뜸은 안 됩니까, 선생님? 뜸은 지금 본인이 이제 그건 제가 맥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예. 이제 찬 걸 못 예. 견디는 분이면 이제 뜸 치료도 가능합니다. 예. 선생님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뒷번호 7659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58세에 57kg의 여자입니다. 조그만 농장이 있어서 호미질과 농산일을 하고 손빨래도 많이 하는데요. 4년 전부터 손가락이 아프고 변형이 와서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약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는 이제 그 조그만 농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손에 변형이 올 정도로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는 특별히 류마티스나 뭐 염증이 아니라 퇴행성처럼 많이 써서 이 증상이 이제 온 거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되는 차요법을 불러드릴 텐데요. 네. 예, 먼저 이제 우슬하고 개지, 우슬, 개지, 감초 이 세 가지를 5g씩 해서요. 물을 4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한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도 아마 이제 조그만 농작이 있으니까 일을 하실 텐데 일을 하러 가실 때 그걸 차처럼 데려가지고 가서요. 일을 하는 중에 다시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일할 때 한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약간 따뜻한 핫팩으로 해서요. 손을 계속해서 이제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마사지가요, 항상 핫팩을 해야 되는지 냉찜질을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거든요. 예, 이 손에서 열감이 있다 그러면 약간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이 오고 실질적으로 냉감이 없고 변형이 온 거기 때문에요.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 끝나시고 좀 마사지 같은 거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이분은 그런데 운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요. 네. 그냥 따뜻한 물 속에 한 10분 정도 놓고 예,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나서 저녁에 TV 보고 또 쉬면서 예, 핫팩 정도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런데 이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따뜻하게 넣었는데 기분 좋은 정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막 너무 뜨거운데
놓고 뜨거워 하다가 하게 네. 되면 이게 땀이 많이 나면서 오히려 변형이 심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손을 너무 많이 쓰셨으니까 오히려 예. 마사지 같은 건 더 일을 많이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서 핫백을 해주면서 방금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요법 마시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